우리는 매일 아침 화장품을 바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해 먹고 자동차로 출근해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신다.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신기 오염물질이 발견되거나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어떤 질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농축이 되고 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숨쉬는 이 환경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독성 평가다. 우리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독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2011년)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사건 하나가 있었다. 수십 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들이마실 경우에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무엇이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일까?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이었던 PHMG 포스페이트라는 물질과 그다음에 PGH라는 그런 물질이 폐 내에 흡입될 수 있는 그 100나노 미만의 작은 입자, 나노 사이즈의 입자로 바뀌고 그것이 흡입되어서 그 폐 심부, 폐포 수준까지 침투되어서 침착되고 그것들이 결국 염증과 폐 섬유화증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PHMG와 PGH는 모두 살균 및 부패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던 성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PHMG와 PGH는 피부에 닿거나 극미량을 먹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를 통해 직접 폐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체내에 들어오면 폐 안에 쌓이고 폐 조직 안에서 독성이 커져서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가습기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도 독성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방에 코팅된 프라이팬, 옷장 속 드라이 클리닝한 옷들, 그리고 집을 환하게 밝히는 형광등, 가죽 소파까지 우리가 미처 느끼기 전에 독성 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그대로 흡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쉽게 접하는 공기는 어떨까? 대기오염은 사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 엔진을 구동할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다. 이러한 연료들은 독성이 없는 배기가스 성분인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지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과 함께 배출된다. 그리고 배기가스와 더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인체로 침투할 능력은 거대 입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요. 거대 입자의 경우에는 인체에 침투를 하더라도 상기도에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폐포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요. 이때 폐에 침착하는 능력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인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사이즈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 후두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심장,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맛이나 냄새도 느낄 수 없는 공기 중 유해 물질. 그런 만큼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환경 유해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정읍의 독성평가연구소다. 해로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흡입 독성 평가는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다. 흡입 독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서 인체에게 흡입되어서 인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흡입 독성입니다. 공기 중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 그런 물질들을 흡입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흡입 독성 연구는 결국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흡입 독성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흡입 독성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자의 안전이다. 이에 연구자는 실험에 앞서 유해 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마스크를 착용하여 체내에 이 물질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담배의 경우 담뱃잎과 담뱃잎을 싸고 있는 종이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타르,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약 4천여 종의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공기와 함께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담배 속 유해 물질을 필터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특히 니코틴은 뇌와 신경체계 등 신체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니코틴이 포함된 혈액은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며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흘러들어가고 사람의 뇌에까지 곧바로 전달된다. 이것은 비단 흡연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담배 연기를 흡입하지 않았는데도 담배 독성 물질을 흡입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이제 뭐 의류에 묻은 이제 담배 성분 또는 이제 흡연자에서 숨 쉬는 거에서 날숨에서 나오는 이제 담배 연기 성분들이 이제 전혀 이제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은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3차 흡연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요. 이쪽 방면으로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상으로 한 흡입 독성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흡입과 노출이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은 연기, 밀입자, 분진, 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는 물질들을 특별한 장치들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한 흡입 가능한 형태로 발생시킨다. 그리고 실험 동물들이 이를 흡입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그러한 환경에 동물이 접촉하도록 하여 그 유해 물질을 동물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흡입시켜야 하는 유해 물질의 정확한 양을 계산하여 딱 그만큼만 발생 장치를 통해서 만들게 된다. 이후 전달 장치를 통해서 실험 동물에게 노출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정밀 검사를 한다.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입될 경우 흡입 독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정확한 흡입 독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해 물질을 실험 동물에게 노출할 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같은 방법으로 대상 동물에 노출시켜 평가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흡입 독성 시험 방법으로는 전신 흡입 노출과 피부 흡입 노출을 들 수 있다. 각 이제 장치별 장점이 있는데 피부 흡입 노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물질이 코로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신 흡입 노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물의 생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험 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독성 평가를 통해
인체에 해로운 흡입 독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중에 노출된 독성 물질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에 진주의 경남환경독성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환경 속의 독성물질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은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적합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이다.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은 상당 부분 수계로 유입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생태계 독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소 생물을 이용한 생태계 독성 평가다. 그중 물벼룩, 어류, 조류를 이용한 생태 독성 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어류 중에서도 제브라 피쉬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 중 하나다. 맑은 물에 서식하는 잉어과의 제브라 피쉬는 실험동물 모델로서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성별과 크기에 따라 분류돼 평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제브라 피쉬는 발생 과정이 빨라 장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발생 중인 대하가 투명하여 일반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실험동물로 주목받고 있다. 제브라 피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학, 약학, 그다음에 독성학 분야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실험종입니다. 독성학적인 자료, 유전학적인 자료, 발생학적인 자료 등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브라 피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뼈대가 있는 어종인 제브라 피쉬는 쥐나 인간처럼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유전체 구조가 사람과 닮아 서로 비슷한 유전체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다. 또 체외 수정으로 한 번에 2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대량의 유전체 기능 분석이나 신약 후보 물질 검증에도 적합하다. 사람의 기관 형성과 비슷한 형태의 생장 과정을 거치고 있고 발생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제브라 피쉬를 통해 발생 과정을 이용한 독성 평가는 물론이고 인간의 심장과 비슷한 기본적인 형태의 심장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제브라 피쉬의 심장을 이용한 독성 평가, 그리고 포유류의 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여 약물에 의한 간독성 평가에도 제브라 피쉬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생태계에서 분해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 또한 독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오염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환경에 어느 정도의 독성을 일으키는지를 예측하는 미생물 분해 시험이 바로 그것이다. 저희들이 미생물 분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기마다 저희들이 그 외부에서 활성 온이를 저희들이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아니면은 공단, 그다음에 하천 이렇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샘플링을 해와서 그 활성 온이를 저희들이 이 보관고에서 보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생물 분해 시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채취해온 활성 온이에 화학물질을 처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배양을 하면서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분해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미생물은 10%도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10%도 채 안 되는 미생물이 환경 중에서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는 환경 중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 문제를 일으킬 요인이 훨씬 줄어든다. 이로 인해 미생물에 의한 화학물질 분해에 대하여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과학 선진국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독성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손상된 유전자의 모습을 혜성처럼 관찰하는 유전자 혜성 시험법이다. 유전자 혜성법을 통해 인체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만큼 유전자가 손상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세포 핵내 DNA에 고농도의 염을 처리하게 되면 DNA 구조가 느슨하게 풀어지게 된다. 여기에 전기 연동을 거치면 손상된 DNA가 혜성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밝은 형광으로 나타나는 원형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헤드고요. 그리고 뒤쪽에 쭉 끌려서 나오는 게 테일 부분인데 이 부분이 DNA 손상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상세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DNA가 손상된 세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가 쭉 끌리게 되는데 이 꼬리 내에 존재하는 DNA 양을 측정함으로써 DNA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보된 미래 기술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자의 영역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바이오마커다. 바이오마커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의 진행 상황,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생체가 정상적인지 병적인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거나 치료 반응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바이오마커는 의학뿐 아니라 세포 생물학, 지질학, 우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생태 독성에서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그 오염 물질이 그 생태계에 있는 생물 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물 지표를 일반적으로 바이오마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생존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상 행동에서부터 그다음에 분자 수준에 이르는 유전자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오염물질로 생체가 받는 영향은 물론 개체군에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이 독성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잠재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 활용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첨단 화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활용이 간편하고 신속한 새로운 독성 평가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성 평가는 각종 화학 물질 등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쾌적한 환경의 보존과 행복한 인류의 삶을 위한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독성평가 연구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